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네요. 예, 여기 지금 양을 보면 여기는 이제 일부만 저희가 좀 추자는 거고요. 재래병원 이제 가운이 있으니 추측이 할 수밖에 없겠죠. 어딘지도 모르겠고 그쪽으로 갈 일도 전혀 없다. 돌고 있습니다. 쓰레기가 200만 톤이 이 정도면 처리를 다 해야 되는데 어디 가겠습니까? 또 저길이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다 알잖아요. 황경호 모른다? 모를 수가 없죠. 엄격하게 분류되고 처리되어야 할 쓰레기 수천 수만 톤이 어디엔가 몰래 버려지고 있습니다. 최근 새로운 범행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는 폐기물 불법 투기. 왜 계속되고 있는 것일까요? 쓰레기 산을 만들고 사라진 이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지난 3개월 시사직격은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 폐기물 투기 업체를 추적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쓰레기 산을 만들고 도주하는지 말단의 꼬리부터 모든 걸 지시한 총체까지. 오늘 시사직격 폐기물 투기 조직의 전모를 밝혀보려 합니다. 6월 25일 밤 11시 군산 소방서에서 화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불이 난 곳은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한 공장. (4,000제곱미터가) 넘는 공장 내부는 불더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불이 번지는 속도가 보통의 화재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700여) 명의 소방관이 투입됐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런 화재,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화재 현장을 찾았습니다. 공장을 태운 것은 놀랍게도 거대한 쓰레기 더미였습니다. 보름째 불길이 완전히 잡히지 않은 상태, 쓰레기는 사이사이 불씨가 남아서 진화가 어렵다고 합니다. 보름을 타고도 남은 온갖 종류의 쓰레기들이 악취를 내고 있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약 8천여 톤에 달하는 쓰레기가 공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처음 도착할 때도 전소 상태여서 우리가 어떤 특정 발화 지점도 찾기가 힘든 상태예요, 지금. 문제는 이곳이 폐기물 처리 허가가 없는 공장이라는 것. 대체 누가 쓰레기 8천 톤을 버렸을까? 화재는 왜 발생한 것일까? 지난 9월, 김 모 씨가 기계 제작업을 하겠다며 공장을 빌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쓰레기 8천 톤을 몰래 쌓아놓고 종적을 감춘 상태. 김 모 씨에게 공장을 빌려준 공장주는 망연자실해 있습니다. 자기네들 일거리가 있으니까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예. 믿고 그냥 사용할 수 있게 해줬던 부분이죠. 한 달 조금 넘어가지고 그렇게 싸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태에서 불이 나니까 이제 완전히 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아예 지금은 머리가 새하얘요. 그런데 2달 전 군산의 또 다른 공장에서 비슷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이 나고 나서야 쓰레기가 투기됐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공장주. 화재 당시에 저도 이제 바로 왔었는데 예. 화재가 나면서 앞에 강판들이 떨어져 나갔을 때 쓰레기가 너무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거의 진화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죠. 당시 쓰레기는 공장 천장까지 가득 차 있었고 약 8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공장을 임차한 사람 역시 기계 제조업을 하겠다며 찾아왔다고 합니다. 제가 전기 공사업을 하니까 본인한테도 좀 일을 달라고 했어요. 그 사람 이름 누굽니까? 였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네. 불이 난 쓰레기 공장 두 곳의 임차인은 김 부장, 동일 인물이었습니다. 왜 하필 그의 공장에서 연달아 불이 났을까? 소방당국의 조사 결과 둘 중 한 공장에서 방화가 의심되고 있습니다. CCTV 분석을 한 결과 발화 지점이 최소 2군데 이상으로 발화 지점이 보였고 전형적인 방화 형태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정말 방화라면 김 부장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빈 공장에 쓰레기를 버리고 그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김 부장에게 지명 수배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취재 과정에서 김 부장의 또 다른 행적이 밝혀졌습니다. 전남 영암의 국가산업단지. 조선업계 불황으로 빈 공장이 많아진 이곳에 지난 1월 김 부장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도 그는 공장 하나를 임차했습니다. 김 부장이 빌렸다는 공장입니다. 이 공장 안에도 역시 쓰레기 산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 공장 또한 폐기물 처리 허가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한 1,500톤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걸 정상적으로 적법하게 처리했었을 때는 금액이 어느 정도로 추정을 하십니까? 한 이제 재활용으로 나간다 하면 한 톤당 20만 원 정도 잡고요. 한 3억 정도로 좀 추정하고 있습니다. 배출자가 내보낸 폐기물은 수지 분반 업자를 거쳐 처리업자가 최종 처리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수지 분반 과정에 끼어들어 쓰레기를 빼돌리는 불법 브로커들이 있습니다. 김 부장도 그런 브로커인 것일까? 그가 살던 곳을 찾아갔지만 좀처럼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충북 진천에 있는 또 다른 피해자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제가 이제 관리하고 있는 공장에 이제 어떤 문제가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예. 여기다 쌓아놓는 기간은 예. 불과 얼마 안 돼요. 되게 짧은 순간에 순식간에 쌓아놓는 거예요. 근데 이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요. 지금 수배 중이에요. 수배 중이에요? 예. 지명 수배 중인 김 부장이 어떻게 진천까지 가서 또다시 쓰레기를 투기한 것일까? 그는 6월 초 이곳에 나타나 공장을 임대했습니다. 계약서를 변경하겠습니다 해서 제가 공장주님한테 전해서 그리고 여기서도 몰래 쓰레기를 쌓았습니다. 공장 앞마당까지 들어찬 쓰레기 더미. 공장 내부도 심각했습니다. 문을 열자 지하까지 쓰레기가 들어차 있었습니다. 새로 지은 공장이었는데 기계업을 한다는 김 부장의 말을 믿은 것이 이런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고장난 기계나 뭐 그런 거를 갖다가 가지고 와서 이거를 수리해서 그쪽 다시 이제 공장 쪽으로 갖다가 이렇게 보내는 그런 일을 한다. 김 부장은 어떻게 들키지 않고 이처럼 여러 곳에 쓰레기를 투기할 수 있었을까? 딱 수법이 똑같아요. 창고를 빌려서 한두 달 임대료 내고 한 일주일에서 15일 정도, 한 1, 2주 정도 작업하고 튀어버리고. 장소 선정에서부터 동일한 패턴이 보입니다. 대규모 공장지대, 인적이 드문 곳을 선택합니다. CCTV가 없는 공장이 선호됩니다. 적합한 장소를 찾으면 그럴듯한 사업 계획을 내세워 임대차 계약을 합니다. 공장 자체가 다른 지역 공장하고는 조금 틀려요. 높이가 엄청나게 높아요. 걔네들이 볼 때는 최적의 장소죠. 왜냐하면 그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
폐기물 차량이 운반 차량이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안에서 뭔 작업을 하는가를 몰라요. 임대인이 찾아오는 일이 없도록 첫 한두 달 월세를 성실히 내는 사이 울타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쓰레기를 옮기는 동안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울타리를 설치해도 되겠느냐, 이게 그거 이제 한번 확인 좀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선 그래서 울타리 설치해도 됩니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높은 건 이제 처음 알았어요. 그렇게 이거 너무 높이 하는 거 아니냐고 그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이 보안상 이렇게 해야 된다. 임대인이 잠시 들려보려 하면 갖가지 이유를 들어 돌려보냅니다. 제가 딱 들어가려고 했을 때 제재를 딱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에 윗사람들이 윗분들이 좀 싸우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제재를 시켰던 거예요. 그렇게 시간을 끄는 동안 밤에 많이 움직였던 거고 그리고 이제 새벽에 근데 이게 사람들이 많이 없을 때 얘가 이제 들어온 거고 어둠을 틈타 쓰레기를 실은 대형 트럭들이 공장으로 향합니다. 빨리 들어갑니다. 정해진 신호를 주고받은 후 쓰레기 트럭들이 연달아 울타리 안으로 진입합니다. 하룻밤 사이 25톤 트럭 7, 8대가 다녀가게 됐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김 부장은 쓰레기 수천 톤을 몰래 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해 말 군산을 시작으로 영암 그리고 진천까지 김 부장은 6개월 동안에만 총 16,000여 톤의 쓰레기를 적치하고 도주했습니다. 한 지역에서 단속이 강화되면 다른 지역, 또 다른 지역으로 쓰레기 사는 장소를 옮기며 다닐 뿐이었습니다. 마치 두더지 게임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김 부장이 다시 진천에 나타날 것으로 보고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 부산에 집에 울진에 초등학교 가는데 밖에서 만나기로 그렇게 집장 전화가요. 진천에 김 부장이 나타났다는 제보. 자, 바로 따라갑시다. 현장에는 그를 쫓던 군산 경찰이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김 부장의 차, 그의 물건들이 증거물로 압수되고 있었습니다. 네, 군산에 왔어요. 아니 여기 보면은 선생님 지금 압수하는 장면입니다. 김 부장은 이 자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저희가 잠깐 하지 말라. 부산에 방화하셨습니까? 폐기물 왜 방화하셨습니까? 아직 입증된 게 없고요. 저희는 지금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체포영장 체포한 겁니다. 6개월간 이어진 김 부장의 의문의 행적이 종지부를 찍는 순간이었습니다. 쓰레기가 돈이 된다. 그래서 김 부장이란 인물은 대담하게도 자신의 이름으로 공장을 임대해 쓰레기를 쌓았습니다. 그는 천장까지 들어찬 쓰레기를 언제까지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무엇보다 혼자만의 범행이었을까요? 취재하면서 만난 많은 이들은 김 부장은 대리인에 불과하다고 윗선은 따로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윗선을 추적해 보기로 했습니다. 김 부장의 검거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낫습니까? 김 부장을 이용하고 도주했을 것이라는 윗선에 대해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김 부장 일당을 잘 안다는 폐기물업자를 만났습니다. 김 부장은 조직의 꼬리일 뿐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냥 바지일 뿐입니다. 그 많은 바지 중에 하나. 네, 형사들이 잡고 싶어 하는 바지일 뿐이지. 그게 저는
하고 있는 겁니다. 의심하는 거다? 예. 이가 있는 회사가 예, 화주에 있는. 김 부장 윗선에 정말 박 이사라는 인물이 있을까? 박 이사는 누구일까? 박 이사가 운영하고 있다는 경기도의 폐기물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여기 뭐예요? 네. 토요일 날 또 불이 났었다는 거죠? 얼마 전 화재가 났다는 이곳에도 쓰레기 천여 톤이 쌓여 있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박 이사가 다른 곳에 적치하다 남은 쓰레기를 자신의 사업장까지 가져온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그런데 적치된 일반 폐기물 뒷공간에 숨겨놓은 무언가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눈에 들어오는 것만도 100톤이 넘어 보입니다. 그런데 무방비로 방치되어 빗물과 함께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통에 담긴 이것은 지정 폐기물. 폐유나 폐산 등 환경과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포함한 폐기물입니다. 어떤 유해 물질이 얼마나 들어있을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공장 뒤편에서도 숨겨놓은 지정 폐기물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박 이사는 대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 오래전부터 박 이사 일당을 쫓고 있었던 환경운동가를 만났습니다. 그는 박 이사가 전국적인 투기 조직을 이끌고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그렇죠. 전국의 폐기물 수집 브로커가 5명이 밑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 5명이 전체적으로 돌리는 거죠, 지금. 박 이사가 여러 명의 김 부장을 고용해 공장을 빌리게 하고 쓰레기를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진천에서 검거된 김 부장도 정말 함께 일했을까? 우리는 제보자에게서 받은 박 이사의 사진을 들고 진천으로 갔습니다. 김 부장과 함께 왔던 일행 가운데 박 이사도 있었을까? 맞아요, 맞아. 아이고, 얼굴 인상이 되게 강했으니까, 특히나. 그리고 딱 그 얼굴이 맞아요. 임대차 계약을 하던 날 밖에서 지켜보던 인물이 화장실을 쓰겠다며 잠시 들어왔다고 합니다. 박 이사였습니다. 창고지기인 김 부장이 쌓은 쓰레기는 브로커인 박 이사가 어디선가 불법으로 빼내왔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박 이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빌린 공장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여기 지금 여기는 국어구. 그래서 이산대도 이렇게 쌓아가지고 이번에는 충주였습니다. 여기에 주민들은 며칠 사이 높은 담을 치더니 수상한 트럭들이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감쪽같이 쏘는 거예요. 저 플라스틱 빠가지고 그 사출해놓은 원료라 그랬던 거예요. 야, 입은 맞아. 맞아요. 마스크를 써서 저기인데 마스크 벗으면 이게 맞네. 그러니까 이분이 여기를 물건을 넣는데 총책처럼 보이셨다는 거죠? 본인이 다 자기 거라고 얘기를 했었나요? 네, 맞아. 그리고 여기에 그 뒤에 길도 포장을 다 한다 그랬던 거예요, 이 사람은. 공장 CCTV 속에는 박 이사의 모습이 뚜렷이 남아 있습니다. 똑같은 수법. 다만 김 부장과 같은 대리인을 구하지 못했던지 박 이사가 직접 나섰다는 점만이 달랐습니다. 아주 화성이가 글로 갖고 간다 그랬었잖아. 이게 처음부터 안 맞았던 게 처음에는 뭐 평택, 화성 얘기하다가 다음에 또 양주 얘기하다가 파주 얘기하다가 두서가 없더라고 얘기하는 게. 경기도 화성 등지에도 박 이사 일당의 투기 현장이 발견되었습니다. 폭탄 돌리기를 하듯 남은 쓰레기를 옮긴 곳으로 짐작되었습니다. 정상적인 과정에서라면 트럭 한 대에 500만 원가량의 처리 비용이 듭니다. 하지만 박 이사 같은 브로커들은 이보다 훨씬 낮은 가격을 제시해 쓰레기를 공급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사이에서 브로커들은 수십억 원대의 이득을 챙기게 됩니다. 박 이사 일당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제보자를 만났습니다. 그 역시 박 이사가 여러 김 부장들을 이용한 뒤 발각되면 꼬리를 자르고 도주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는 얘기는 형이
사장님 저하고 한번 하시죠. 이 선생님한테 바지를 사주기를 원했군요. 나보고 10억 준다는 거야. 나한테 이제 야너저 들어갔더라 했더니 너는 저기 뭐야 아유 제가 왜 들어가요 그렇게 바보요. 목소리요. 야 이 새끼 그래도 조심해서 생겨라. 그게 저 상황이 그렇더라. 어? 그랬더니 아 형님 그거 머리 나쁜 놈이나 들어가는 거지. 저는 손 안 대고 쿠프입니다. 박 이사는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린 김 부장들에게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를 약속한다고 합니다. 그 대가 때문에 그리고 큰 벌은 안 받을 거라 예상하기 때문에 김 부장들은 구속까지도 감수합니다. 이제 브로커나 아니면은 폐기물 그 적지 않은 실제 말 행동대원이라고 표현할게요. 그 사람들은 그 계약서상 즉 서류상의 자격을 내놓는 거를 싫어합니다. 왜냐면은 이번 것만 해먹고 말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지들은 말 그대로 경제적으로 지금 궁핍한 사람들. 보통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바지 사장은 계약서 쓰는 조건으로 한 달에 2천만 원을 받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바지가 필요한 거죠. 그렇다면 투기 현장마다 발생하는 화재에는 어떤 배경이 숨어 있을까? 소방당국의 추측처럼 방화일까?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우거지라는 지들 말로 우거지라는 우거지요? 이것 때문에 자연 발화가 난 거야. 이 안에 페인트가 있으면 비 오고 습하면 그 열에 의해서 불이 돼. 얘들은 그거 다 알아. 그거 알고 게다가 그래서 불이 나면 결국은 주인이 다 죽게끔 돼 있는 대한민국 법을 알고 들어오는 거지. 자기들 그런 얘기를 하던가요? 하죠. 한 방에 다 태우면 끝이라고. 자신들이 도주하면 공장을 빌려준 임대인들이 수십억 원의 처리 비용을 떠안는다는 걸 투기범들은 잘 압니다. 투기범들은 이게 이제 불이 나갖고 전소가 되거나 이렇게 이제 쓰레기가 건물이 다 이래 무너진 상황에서 이래 뜯어내잖아요. 그 쓰레기를 이렇게 재놓으면은 결국은 이거 건물주가 빨리 치워야 됩니다. 그하고 행정 대집행도 이게 순위가 빨라지고. 그러면은 이제 범인 찾기가 힘들어지죠. 제보자의 말처럼 자연 발화를 가장한 방화가 가능한지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낙선은 액체를 다량 주입했다. 군산 공장에서 최초 발화를 일으킨 것은 인화성 액체. 의도적으로 배치한 지정 폐기물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고도의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지정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뭐 폐유, 폐산 같은 여러 가지 그 물질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그 폐기물들을 중점적으로 좀 쌓아놓고 적재해 놓는다면 방화를 고려한 자연 발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소방당국은 원격 방화 장치를 이용했을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비슷한 화재가 발생하자 당시 소방당국은 야간에 한두 번 순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소방차가 다녀간 얼마 후에 기다렸다는 듯 불길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10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원격 발화 장치를 가동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옵니다. 박 이사 일당은 지난해 말을 시작으로 전라, 충청, 경기 지역 곳곳에 쓰레기 2만여 톤을 투기한 의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중 4곳에서는 불까지 났습니다.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알 수 없었던 전국 곳곳에서 나타난 쓰레기산. 그 연결고리로 박 이사가 떠올랐습니다. 대리인을 고용해 꼬리 자르기를 하고 공장주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화재도 불사한 것은 모두 박 이사의 기획이었을까. 박 이사의 대답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수사망이 점점 좁혀지던 지난 8월, 박 이사가 군산에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갔습니다. 그는 불법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예요. 그 사람들한테 보면 잘못된 거지. 예. 네? 그럼 저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럼 물건 달라는데 조금 싼데 선생님 같으면 안 하겠어요? 그럼 그 물건은 어디서 가져옵니까?
제가 처벌해갖고 옵니다. 제가 고물상에 다 나오고. 그 많은 거는 불법으로 무자료를 올바로 안 하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건 어떻게 나오는 건가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거는 제가 이제 처리하려고 지금 노력 중이고요. 여기까지는 할게요. 화재에 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박 이사가 조사를 받겠다며 군산경찰서에 자진 출두했습니다. 그 중간 처리업자가 많이 가져갔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어떤 거예요? 선생님은 그렇게 많이 안 가져갔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치우겠다고 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진짜 치우려고 하시는 거 맞으세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거는 지금 제대로 치우고 있나요? 박 이사는 결국 구속되었습니다. 경찰은 박 이사에게 쓰레기를 공급한 또 다른 윗선의 존재도 수사해 검거했습니다. 한 폐기물 중간 처리 업체 직원이라고 합니다. 해당 업체는 불법임을 알면서도 박 이사와 그 직원에게 쓰레기를 넘긴 것일까? 아예 불법 업체는 아닙니다. 정상적인 업체입니다. 그 과정에서 서류 조작이나 해서 이제 불법 폐기물을 비자금 빼듯이 빼는 겁니다. 일단은 거기 폐기물을 배출을 하는 상선까지는 저희가 검거를 해서 구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상선에 그 폐기물 합법적인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추정은 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나타난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최고의 상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럽고요. 박 이사가 쓰레기를 투기했던 화성의 한 공장. 해당 업체는 자기 업체에서 배출한 쓰레기임을 인정하고 수거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출 경로에 대해서는 한 직원의 일탈이라고만 밝힌 상태. 해당 업체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중간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고 정식으로 운영되는 업체였습니다. 거기 사람 보냈으니까 사무실에서 잠깐 계세요. 절차를 일부 어긴 것은 인정하지만 박 이사의 불법 투기는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씨와 거래를 했다도 저는 몰랐어요. 이런 사람은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어요. 씨랑 씨가 여기 물건을 어떻게 가지고 와서 충주랑 진천 화성에 투기하게 된 거죠? 라고 제가 이제 우리 일파 물건을 받는다. 그래갖고 이제 그만 계약을 하자 그래서 선입금을 줬어요. 5천만 원씩 5천만 원씩 한 8억 돈이 나갔어요. 물건이 나갈 때 올바로 시스템에 등재를 하셨나요? 못했죠.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돼요. 중요한 건 우리는 일단 피해자입니다. 피해자고 처리 안 하고 인계서를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말하는 중간 처리 업체. 처리 비용을 아끼기 위해 절차를 지키지 않는 업체는 흔하다고 항변했습니다. 싸게 받아갖고 그냥 내는 사람도 너무나 많아요. 제가 진짜 거짓말하고 PD님이 마음만 먹으면 내가 몇 군데만 가봐라. 그러면은 작은 차들 받아갖고 한 그릇지 않았고 큰 차가 밤에 하고 싶고 그런 데가 너무나 많아요. 박 이사는 구속되었지만 여전히 중요한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구조입니다. 박 이사와 같은 수집 운반업자와 그에게 쓰레기를 넘긴 중간 처리업자. 그 시작점에는 배출자가 있습니다. 쓰레기산을 막기 위해선 또 다른 박 이사를 검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중간 처리업자, 나아가 배출자가 책임지는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군산에서 발견된 쓰레기의 일부를 이 흐름처럼 역추적해보았습니다. 지난 4월 화재가 발생했던 군산 오식도동 공장.
공장주는 자비를 들여 쓰레기를 모두 치운 상태입니다. 하지만 출처가 의문스러운 쓰레기 일부를 여전히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보시네요. 그 가운데 엄격하게 분류되어야 할 의료 폐기물로 보이는 쓰레기가 있었습니다. 저희 뭐 링거 맞을 때 썼던. 네, 그런 거 있어요. 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왔나요, 근데요? 네, 여기 지금 양을 보면 여기는 이제 일부만 저희가 좀 추려놓은 거고요. 네. 이 양보다 한 10배 가까이 나온 것 같아요. 발견 당시 영상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사이에 주사기 및 수액 세트 한 무더기가 섞여 있습니다. 그 옆에선 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입는 가운도 발견되었습니다. 한 대학병원의 표식이 선명합니다. 공장 관계자는 당시에 본 의료 폐기물 마크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반달 모양 같은 것들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었던 걸로 알고. 아, 이런 맛. 예. 무조건 영정시키겠다. 그래서 내가 그 국내에서 최초로 의료 폐기물이 이처럼 일반 사업장 폐기물과 섞여 유통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일까. 그렇죠. 이거는 가운이네요, 그죠? 가운이니까 이거는 뭐 분명히 의료 폐기물이 맞죠. 100% 의료 폐기물이 맞고 뭐 전형적인 의료 폐기물. 그러니까 이게 뭐라 해야 되나 그 양액 주사하는 거죠. 그 주사하는 것과 가운 이런 걸 보게 되면 진짜 이거는 제대로 관리가 돼야 될 폐기물인데 이렇게 방치됐다는 건 큰 문제죠. 병원균이 포함됐을지도 모르는 의료 폐기물,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 것일까? 제주대병원 가운은 왜 군산의 공장에서 발견된 것일까? 병원 측은 우선 가운이 의료 폐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왜 군산에서 발견되었는지는 자신들도 의문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게 다 우리 병원 건지 그건 모르죠. 전국 병원에서 다 쓰는 거니까. 제대병원 이제 가운이 있으니.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그거 때문에 이제 뭐 지금 뭐 다 이제 뭐 우리 거다 뭐 이제 그러니까 추측이 뭐 할 수밖에 없겠죠 뭐 이제. 의료 폐기물은 국가기관에서 허가한 전국 13곳에서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제주대병원에서 배출하는 의료 폐기물은 상자 형태로 밀봉돼 배출되고 있었습니다. 군산에서 가운과 수액 세트가 낱개로 발견된 것도 정상적인 처리 과정에서라면 있을 수 없는 일. 제주대병원 의료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업체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자신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료 폐기물을 운송했다고 항변했습니다. 특히 제일 많이 나온 건 이런 겁니다. 링거. 뭐죠? 저희는 그쪽으로 간 적도 없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도 전혀 없어요. 그리고 저 그럼 가운은 그럼 뭔가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도 의문이라는 거고요. 군산인가 어디 거기는 어딘지도 모르겠고 그쪽으로 갈 일도 전혀 없다 우리는. 제주대병원 가운이 어떻게 군산에서 발견된 것인지는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쓰레기의 배출부터 최종 처리까지 모든 순간이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는 한 이런 미스터리는 계속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국가가 그러니까 감시기관이 결국은 이 폐기물의 모든 흐름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거든. 그랬을 때 여기는 분명히 100톤이 나와야 되는데 왜 50톤 올렸지? 여기 좀 이상하다. 한번 해봐야 되겠다. 뭐 이런 거와 관련된 일종의 빅데이터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올해부터 재활용품 수입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평택항에 되돌아왔습니다. 최소 6개월이 2018년 중국은 재활용 쓰레기 수입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지난해에는 필리핀이 한국산 쓰레기를 반송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수출길이 막히자 국내 야적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투기가 연달아 발각되자 불법 쓰레기들이 갈 곳을 잃었고 소규모 공장으로 숨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확인한 박이사 일당의 수법이 전형적입니다. 2018년까지 150여 곳에서 120만 톤의 불법 투기가 적발됐습니다.
군산에서 진천으로, 영암으로 전국 곳곳에서 솟아난 쓰레기산을 치우는데 세금 770억 원이 쓰였습니다. 꼬리를 자르고 달아나는 투기범들의 게임에 막대한 우리 세금이 소요된 것입니다. 대표자는 또 딴 놈 시키고 뒤에서 조정만 하는 거예요. 자, 1년에 내가 너한테 5천만 원 줄게. 뭐 2년 살면은 1억을 줄게. 내 대신 교도소가 살아라.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 10,000명은 있다고 봅니다. 이 게임의 또 다른 문제는 김 부장이나 박 이사가 아니라 공장주에게 책임을 지우는 구조에 있습니다. 지난해 불법 투기 조직 피해를 입은 경북 영천의 한 공장주. 공장을 빌려둔 뒤 2달 만에 들어와 보니 25톤 트럭 22대 분량의 쓰레기가 쌓여 있었습니다. 공장 등록마저 취소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폐기물이 쌓여있지 당신 공장을 하는 게 아니니까 공장 등록을 취소하겠다고. 그래서 뭐 청문회 열어서 연기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려놓은 상태입니다. 지난 1년 인생을 걸고 투기범들을 추적했습니다. 8, 9개월 정도 생업 접고 이 사람들만 찾아다녔어요. 들어있는 양이 몇십억이 되니까 이게 잘못되면 온 집안이 망하니까 당장 뭐 일이 손에 안 잡히더라고요. 이걸 처리 안 하면 뭐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끝나고 mon 식구들 진짜 길바닥에 내앉아야 되니까 여기 매달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수사를 촉구하는 청원도 내보았습니다. 투기범 중 일부가 검거됐지만 이른바 바지라 불리는 대리인뿐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 수십억의 돈이 왔다 갔다 했는데 뭐 집행유예 받고 최고 살아가 1년, 1년 반인데 저 같아도 살고 나올 것 같아요. 취재 과정에서 만난 전국 곳곳의 피해자들은 같은 호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청 아프죠. 공장 진지도 얼마 안 된 건데 완전 뭐 쓰레기 더미에다 공장 내부도 찌그러지고 그런 사람들 좀 뭐 형량이나 좀 제재하는 게 좀 세졌으면 좋겠고. 중소기업을 50년 한 사람이 50년. 그러면서 한 번 부도에 안 냈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마지막 판이 이렇게 된 거예요. 아이 내가 내년에 칠순인데 나 그만 살고 싶어. 투기범이 검거됐지만 여전히 피해자가 수십억을 들여 쓰레기를 치워야 하는 상황. 총체까지 밝히고 자금이 어떻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모든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인천에 있는 업체에서 받아서 한 부처에서 이렇게 개인이 문제풀로 다니기 전에 권한을 가지고 조사도 하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불법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대로 된 행정조치나 사법권하고도 협력해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불법 투기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되고요. 그것을 찾지 않는 한 불법 투기를 근절하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쓰레기 처리 용량 자체가 부족하다는 문제도 꾸준히 지적돼 왔습니다. 쓰레기는 늘고 처리 단가는 점점 높아지고 그래서 불법 브로커들이 활개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부에서는 시설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시설이 부족한 건 사실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말씀드리면은 현재 민간 처리소를 확충 중에 있고 더 국가적 재난이나 어떤 국가 직접 처리해야 될 폐기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국가가 운영하는 그 공공 처리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일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올해 쓰레기 배출량은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쓰레기 발생량은 꾸준히 늘어왔습니다. 하지만 소각장이나 매립장 같이 쓰레기 처리 시설은 답보하거나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환경오염의 우려도 있고 혐오시설로 기피되다 보니 새로 만들기가 무척 어렵기 때문입니다. 쓰레기는 늘어나고 있지만 처리 시설은 그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는 현실.
이것이 쓰레기의 딜레마. 하지만 분명한 점은 한 번 생긴 쓰레기 산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The smell of burning household waste, of burning plastic, construction materials is really quite unpleasant. Almost 170,000 tons. 지난해 해외 언론에 소개되면서 국제적 망신을 샀던 경북 의성의 쓰레기산. $1 billion. 이곳에 방치됐던 쓰레기는 총 17만 톤. 우여곡절 끝에 올해 들어 행정 대집행 처분이 내려지면서 환경당국이 쓰레기를 치우고 있습니다. 하루에 1,000톤씩 매우 빠른 속도로 처리하고 있지만 여전히 8만 톤이 남아 올해 안에는 처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전북 익산의 또 다른 투기 지역. 발암물질이 뒤섞인 폐기물을 묻은 지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150만 톤이 쌓여 있습니다. 이 중 7만 톤에 달하는 지정 폐기물에서는 비소가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행정대 집행을 실시할 예산을 구하지 못해 몇 년째 손을 놓고 있습니다. 매일 25톤 트럭 10대분의 침출수를 빼내며 하루하루를 버텨야 하는 상황. 환경오염을 감내해야 하는 주민들은 쓰레기를 다 치우는데 500년이 걸릴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8월 17일) 또다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울주였습니다. 울주군에서 불법 쓰레기 반입이 의심되는 현장을 포착한 것입니다. 수상한 대형 트럭이 연달아 나타났다고 합니다. 좀 외진 길이죠. 차량, 일반적인 차량이 많이 없는 그 인근의 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인데 일반적으로 폐기물 차량이 저 곳을 많이 밤에 왕래할 이유는 없는 곳이라는 전혀 없죠. 전혀 없죠. 저기. 저기를 통해서 폐기물이 갈 수 있는 그런 처리 업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예 그런 쪽으로는 간단히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되는 저희들이. 현장으로 가보았습니다. 투기 현장에서 자주 보았던 울타리가 눈에 들어옵니다. 울타리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숲이 우거진 산중 오지. 무성한 숲 사이로 난 좁은 길을 따라가니 쓰레기 더미로 보이는 것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입구가 좁아 하늘에서밖에 발견할 수 없는 곳에 쓰레기를 쌓은 것입니다. 군청 관계자들을 따라 현장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역시 쓰레기였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배출된 것으로 보이는 사업장 쓰레기들이 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재활용업을 한다던 임차인은 밤을 이용해 쓰레기를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폐기물 기계하고 분리하는 기계를 갖다 놓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밤에 이루어져 버는 거라요. 새벽 3시 됐는데 일하는 직원이 전화 왔더라고. 이상하다고. 그래가 쫓아와 보니까 이래 대비 한번 일을 저질러 해놨더라고. 그런데 쓰레기 더미 뒤쪽에서 웅덩이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육안으로도 깨끗하지 않아 보이는 검은 물. 침출수라면 주변을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한 0.9 정도 나옵니다. 예예. 수준이라는 거죠? 그 공업 용수로도 좀 쓰기 좀 어려운 그런 상태의 물입니다. 완전히 물 자체는 오염돼가지고 굉장히 지금 오염도가 좀 심각하다. 뭐 그렇게 보시면. 이 물이 이 밑으로 침출수가 그냥 발생하게 되면은 여기 토양에는 어떤 영향을 좀 미치게 됩니까? 토양 자체도 사실 뭐 그렇게 되면은 뭐 오염도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겠죠. 폐수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그렇죠. 뭐 물고기 같은 경우는 미만돼도 뭐 폐사하는 걸로 제가 확인하고 있거든요. 웅덩이의 정체가 무엇인지 중장비를 동원해 내부를 살펴봤습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쓰레기들이 웅덩이 바닥에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대체 누가 어디에서 쓰레기를 가져와 이곳에 쌓았을까? 며칠 사이 또 하나의 쓰레기산이 생겼습니다. 지역을 바꾸고 형태를 바꾸어가며 두더지 게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치운다. 그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희가 취재 과정을 통해서 절감했던 건 단순히 눈앞에 보이지 않게 쓰레기를 옮긴다는 것은 사라진 두더지가 다시 튀어나오고야 마는 두더지 게임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최초 발생부터 최종 처리까지 폐기물의 이동 경로 전체를 단단히 관리해야 이 악취나는 게임을 끝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쓰레기가 예상되는 코로나 시대, 두더지 게임을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습니다.